왜 말 안 했어요? 왜 내 아이를 당신이 키웠어요? 미정은 서연의 양어머니 선옥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버렸고 나는 지켰어요. 그게 전부예요. 당신은 이미 엄마가 아니에요. 선옥의 냉정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낳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결혼식은 파혼되었고 서연은 눈물로 물었습니다. 왜 버렸어요? 왜 나를? 미정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땐 먹을 것도 없었어. 그냥 살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낡은 주택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죠.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였지만 한미정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전등 하나만 켜진 그 좁은 공간에서 미정은 낡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낡은 목재 식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출생신고서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부스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은반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반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은빛은 이미 많이 발해 있었고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가득했죠. 미정은 그 반지를 집어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M1983.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늘이 그 아이 상견례 날이네.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반지 위를 맴돌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미정의 가슴속 소음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그러자 오래전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83년 바로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23이었던 미정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월세방 한 칸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미정은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던 그날을 미정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작고 여린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먹일 분유도 입힐 옷도 재울 빵도 없었죠. 미정은 며칠 동안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담요에 싸서 안고 고아원 앞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이름도 없었고 그저 작은 숨소리만 내고 있었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것은 미정이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반지였죠. 미정은 그 반지를 아기의 작은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너무 커서 금방 빠질 것 같았지만 미정은 조심스럽게 아기 손가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옆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에요.
제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요. 하지만 미정은 다시 찾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지 않았습니다. 살기 바빴고 시간이 흐르면서 용기도 사라졌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찻잔을 다시 한번 손에 쥐었고 반지를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우석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우석이는 미정이 30대에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우석이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주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미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죠.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비에 젖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비 그 반지 혹시 오늘이 다시 돌아오는 날일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상견례 장소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정갈한 한복을 꺼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죠. 미정은 한복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날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석이는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행복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미정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석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반지는 계속해서 미정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미정은 한복을 다 입고 나서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 속에는 30년 전의 죄책감과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오전이 되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찬 기운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죠. 미정은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우석이가 예약해둔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정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가 자꾸만 신경 쓰였죠.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우석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우석이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을 보자 우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우석이는 미정의 팔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예약된 방으로 들어서자 이미 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방은 넓고 조용했으며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죠. 엄마,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랑 서연이 어머니는 곧 오실 거예요. 우석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으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우석이는 계속해서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말입니다. 미정은 우석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우석이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젊은 여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고운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아하게 뒤로 넘겨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멈췄습니다. 서연의 오른손 약지에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빛 반지, 세월에 달아 광택이 바랜 반지였죠. 미정의 눈이 그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지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그 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 그 색깔, 그 형태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미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앉으세요, 어서.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인 박선옥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선옥은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석이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고 선옥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서연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그 반지 참 특이하네. 오래된 것 같은데? 미정은 애써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끼고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요? 미정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요.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반지를 제 손에 끼워 주셨대요. 그래서 계속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미정은 서연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컵을 잡은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구나, 참 의미 있는 반지네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슬쩍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연과 우석이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함께 나갔죠. 방 안에는 미정과 선옥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요. 선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도 참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미정의 말에 선옥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큰 선물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삶에 들어온 아이죠. 미정은 선옥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는 알고 있는 걸까?
이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걸까?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선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석이와 서연이 돌아왔고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서연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서연의 미소,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계속해서 떠올랐죠. 미정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서랍을 열어 그 낡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펼쳐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미정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의 노을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미정은 서류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 아이일까? 미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반지가 두 개 있을 리 없었죠. 그 반지 안쪽에 새겨진 N-1983이라는 각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은 서연의 모든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이가 서연과 통화할 때마다 미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 웃음소리, 말투 하나하나가 미정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며칠 후 우석이가 서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간단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는 자리였죠. 서연은 정갈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차 세트가 들어 있었죠.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마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의 눈매, 코, 인매를 볼 때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젊은 시절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정은 넋을 잃은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미정은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니?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절 입양하셨대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입양.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전 제 삶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서연의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우석이 앞에서 서연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죠.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어머니를 만났구나. 그날 밤 미정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비 내리는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죠. 미정은 울면서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미정은 계속 뛰었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미정은 우석이 출근한 후 서연의 어머니인 박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 저 한미정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선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시죠.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오후에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선옥을 만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오후 미정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찻집은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실내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선옥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옥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연이를 언제 입양하셨나요? 선옥은 잠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도 더 됐죠. 서연이가 갓난아기였을 때였어요. 어디서 입양하신 건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선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아원에서요. 서연이는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선옥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이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쪽지 하나가 있었대요. 이름은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찻집의 고요함 속에서 미정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선옥은 침착하게 냅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미정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저예요.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미정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미정이 물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때 어른의 표정을 보고 짐작했어요. 그 반지를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선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밤새 울 때도 아플 때도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선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선옥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옥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서연이는 행복합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옥의 말이 옳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서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친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며느리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석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서연이랑 봉사활동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봉사활동? 네, 서연이가 매달 가는 곳이 있어요. 고아원인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원이라니.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듯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서연 선생님. 아이들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미정과 우석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앉히고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서연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웠죠. 책 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뛰어나간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잠깐 지냈대요. 미정은 그 말에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작은 놀이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이 고아원에 있었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와요. 여기 아이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미정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이 버려졌던 곳에 다시 와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이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인가. 서연아.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미정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미정은 서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놀라면서도 미정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내가 기특해서. 미정은 서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딸을 안아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서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정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받은 영수증, 입양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흐릿하게 복사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양 기록 한서연. 그 아래에는 입양 보호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옥. 그리고 그 밑에 작고 흐릿하게 지워진 글씨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생모 한미정. 미정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는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였구나. 내가 버린 그 아이가.
미정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서연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님,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를 생각하니까 전화하고 싶더라. 서연은 전화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저도 어머님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며칠이 지났지만 미정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고 낮에는 온종일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우석이는 미정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미정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죠. 어느 날 저녁, 우석이가 서연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예식장, 날짜, 하객 명단 등을 의논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 23일로 날짜 잡으려고 해요. 우석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구나.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진실을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 한미정입니다. 급하게 뵙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시간 내주세요. 선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선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옥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선옥은 문을 열어주며 미정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 서연이한테 말하고 싶어요. 진실을요. 선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서연이 엄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30년 전에 그 아이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말하겠다고요? 선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 아이 엄마예요. 낳은 엄마라고요. 낳기만 했다고 엄마인가요? 선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버렸어요. 추운 겨울날 밤에 고아원 문 앞에 두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겠다고요? 미정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버렸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밤마다 그 아이 생각하며 울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당신한테 무슨 기회를 줘야 하나요? 선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아이를 제가 키웠어요. 밤새 울 때 안아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갈 때 손잡아주고, 졸업식 때 축하해주고, 모든 걸 제가 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옥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선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행복해요.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당신이 나타나서 그 아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진짜 엄마는 저예요. 선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30년 전에요. 미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선옥은 차갑게 미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옥은 황급히 미정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그냥 이야기 중이었어. 하지만 서연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왜 두 분 다 우시는 거예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옥이 급히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정은 선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우석 오빠. 응, 지금 엄마 댁에 있어. 왜? 알았어. 금방 갈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급한 일이 있대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님도 안녕히 가세요. 서연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선옥은 미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세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미정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미정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미정은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그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결국 또 그 아이를 잃는구나.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반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우석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두드렸지만 미정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그 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보고 있으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넷째 날 아침 우석이가 다급하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미정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우석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결혼 취소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미정은 깜짝 놀라 우석이를 붙잡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시간을 가지고 싶대요. 결혼은 좀 미루자고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우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 내가 서연이한테 가볼게. 엄마가요? 왜요? 그냥 며느리가 될 아이니까 내가 이야기 좀 해봐야지. 미정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사는 원룸 주소는 우석이에게서 받았습니다. 미정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한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서연아.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도 될까?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휴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서연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피하며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우석이한테 들었어. 결혼을 미루고 싶다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왜? 무슨 일이 있니?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엄마 집에 들렀던 날 어머님과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낳았다는 거, 고아원에 버렸다는 거 다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계속 생각해봤더니 모든 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 반지도 제 이름도 모든 게요.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왜 버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제가 그렇게 필요 없는 아이였나요? 미정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살 곳도 없었어.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생각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밤마다 내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고 내가 잘 살고 있을까 걱정했어. 너를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나 같은 엄마가 다시 나타나면 내 인생을 망칠까봐. 미정은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손에 낀 것과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너한테 준 반지랑 한 쌍이었어.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거였는데 하나는 내 손에 끼워주고 하나는 내가 간직했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서연은 미정의 손에 있는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 엄마는 누구예요?
저를 키워주신 박선옥 씨예요. 아니면 저를 낳으신 어머님이에요? 미정은 서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키운 사람이 진짜 엄마야. 나는 그냥 너를 낳기만 한 사람이야. 하지만 선옥 씨가 너의 진짜 엄마야. 그분이 너를 사랑으로 키웠어. 나는 자격이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미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석이랑은 결혼해. 우석이는 정말 너를 사랑해. 내가 내 엄마라는 사실은 잊어도 괜찮아. 그냥 며느리로만 대해줘도 돼. 어머님,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미정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미정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미정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조금은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서연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석이도 서연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연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 씨, 저 박선옥입니다. 선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옥이 입원한 곳은 서울 중앙의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선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놀라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췌장암이래요. 말기라고 하더군요. 말기라니. 미정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한테 말하지 않았죠. 결혼 준비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당신도 서연이 엄마라는 거요.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요.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당신이 버린 아이를 내가 30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미정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옥은 미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생각했죠. 고아원에 갔을 때 서연이를 처음 봤어요. 작고 여린 아기였는데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요. 선옥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 아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서연이는 제 삶의 전부였어요. 미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서연이라는 딸을 키우며
30년을 살았으니까요. 선옥은 미정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제가 떠난 후에 서연이 좀 지켜줘요. 당신이 진짜 엄마니까요. 선옥 씨, 서연이는 강한 아이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선옥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은 선옥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옥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병실로 들어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아프다는 걸. 걱정할까봐. 우리 딸 행복한 모습 보고 싶었어. 선옥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선옥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나 어떡해요. 엄마 없으면. 괜찮아.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선옥은 서연의 얼굴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너한테 엄마가 한 분 더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 말이야. 그분도 내 엄마야. 너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 엄마, 나는 내가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분도 정말 힘든 선택을 하신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석이랑 결혼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 사랑해, 우리 서연아. 정말 사랑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옥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미정은 매일 병원을 찾았고 서연과 함께 선옥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옥이 미정과 서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양옆에 앉았습니다. 선옥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내 두 딸 고마워. 선옥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선옥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옥의 양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은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미정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불러.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며느리로 대해도 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는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미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모녀는 진짜로 만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마다 연두빛 잎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우석이의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예식당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섰지만 가슴에는 하얀 장미 대신 작은 보라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선옥이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미정은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을 도왔습니다. 드레스를 정리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선옥이 보고 계실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서연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시집가는 걸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 계속 끼고 있구나. 네, 엄마 선옥이 물려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서연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주신 첫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또 다른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간직하고 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가져도 될까요? 두 개를 함께 간직하고 싶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가져. 그게 원래 내 거니까.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미정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우석이는 행복한 미소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미정은 서연의 손을 우석이의 손에 포개 주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석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잘할게요, 엄마.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신랑 신부는 행복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미정은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같이 사진 찍어요. 미정은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딸이잖아요. 당연히 같이 찍어야죠.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미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다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서연과 함께 그 고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연이 처음 발견되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아원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은 오래된 기록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죠. 문 앞에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원장은 낡은 파일에서 쪽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미정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에요. 제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요. 서연은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아원 아이들을 만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야. 누군가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아이들은 서연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겠다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밥상을 앞에 두고 서연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를 버린 거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매일 후회해.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자라준 것에는 감사해. 선옥 씨가 너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엄마를 가진 행운아예요. 한 분은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한 분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식사를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미정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정이 책을 덮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우석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은 미정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될 것 같아요. 미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기가 생겼대요. 미정은 서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정말 축하해. 창밖으로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요. 잊으려 했던 과거는 용서받았고 잃었던 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머니 속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반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고 다시 만남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정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비는 그치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